오늘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 나가볼게요. 첫 번째로 함수의 수렴입니다. 수렴은 뭐냐면요. x가 어떤 값에 점점점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요. 또한 어떠한 값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그 함수값. 그것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y는 x 플러스 1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요. x는 오른쪽에서도 점점점 함수값이 2에 가까워지죠. 왼쪽에서도 점점점 함수값이 2에 가까워져요. x가 1로 갈 때 함수값은 2로 가까워진다. 표현을 하고 이때 이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에서 봤을 때도요. 1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서도 점점점 함수값은 2로 향해 달려가고 왼쪽에서도 점점점 2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때 함수값 얘를 우리가 극한값 2다.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즉 x가 1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도 자, x가 오른쪽에서 1로 점점점 다가가. 그러니까 1.1, 1.2 여기서 점점점 달려갈 때도 함수값은 2를 향해 달려가겠죠.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즉 왼쪽에서도요. 0, 0.5, 0.8, 0.9에서도 점점점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 2를 향해 달려가죠. 그때 자 1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은 2고요. 이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수렴이 있으면 발산이 있겠죠? 수렴은 어떤 값을 향해서 점점점 가까워진다, 달려간다라는 의미라면 발산은요, 무한대로 커지거나 무한대로 작아지는 것이 발산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 x가 a일 때 오른쪽에서 점점점 양의 방향, 그죠? 점점 수가 커지죠? 자, 왼쪽에서도요, 점점 함수값이 커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자, 이때도 한번 보세요. 자,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함수값이 점점점 음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자, 왼쪽 방향에서도 점점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극한은 뭐냐면요. 자,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1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달려가는 것. 그때 만나는 이 극한값이 우극한입니다. 좌극한은 뭐냐면요. 1보다 작은 값에서 1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만나는 극한값이 좌극한. 오른쪽은 우극한, 왼쪽은 좌극한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은 값이어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우극한은 뭘까? 2죠. 얘는 1을 향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달려갈 때 만나는 이 함수값은 2입니다. 얘는요. 좌극한은 1을 향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달려갈 때 만나는 함수값은 1이에요. 우극한, 좌극한 다르죠. 네. 이 경우 볼게요. 얘는요. 우극한 오른쪽에서 1을 향해 달려갈 때 만나는 함수값은 2고 좌극한 왼쪽에서 1을 향해 달려갈 때 만나는 함수값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극한값은 2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극한은 x는 a가 아니지만 a에서 큰 값을 향해서 x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만나는 값을 우극한, 좌극한도 x는 아닙니다. 하지만 x보다 작은 값에서 x를 향해서 달려갈 때 만나는 값을 좌극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요. 우극한 값, 좌극한 값이 같은 값일 때 그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볼게요. 성질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 즉 사칙연산과 실수배를 우리가 성질이라고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자, x가 a로 갈 때 함수값이 자 알파 값에 가까워질 때 이 극한값을 알파라고 놓을게요. 그때 자, 요 함수값에다가 k배를 했을 때 이 k배는 극한값에다 k배 한 값과 같은 값, 즉 k 알파 실수배 하는 값이 이 값과 이 값은요 k 알파로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를 자 극한값 보냈을 때 fx의 극한값에다가 실수배 한 값이랑 그쵸 극한값에다 마이너스를 곱한 값이랑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 자 사칙연산 중에서 나눗셈을 빼고 덧셈, 뺄셈, 곱셈만 보겠습니다. fx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한 값은요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고 빼고 곱한 값과 같다. 즉 이 극한값이 알파고 요 극한값이 베타면요. 알파와 베타를 더하기, 빼기, 곱한 값이랑 이 전체 극한값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것을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을 우리가 계산할 때요. 각각의 극한값을 고해서 자, 얘는 뭐 x로 갈 때 극한값이 알파였잖아요. 2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을 볼게요. 자, 나눗셈은요 분모가 0이면은 존재하지가 않죠. 함수값이. 따라서 얘는 gx가 0이 아닌 것. 즉 이 극한값이 베타라면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눴을 때 각각의 극한값을 나눠준 값과 같다. 예를 들어서 2x2 얘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x만 남기 때문에 이 극한값은 알파가 됩니다.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 볼게요. 처음에 0분의 0꼴입니다. 왜 0분의 0꼴이냐? 분모와 분자가 다항식이라서 이제 인수분해서 약분될 수 있는 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2로 갈 때 밑에 분모에도 2를 대입하면 0이 되죠.
위에도 1을 대면 0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서 x 플러스 1만 남겠죠.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죠. 자, 분모 분자가 무리씩 있습니다. 그러면 근호 있는 쪽을 우리가 유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분모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 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제 조건에서 극한값의 나눗셈은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만 성립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켤레 복소수처럼 부호가 다른 이런 무리수를 곱해주면요, 인수분해 돼서 얘만 남고 이제 1을 대입하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얘는 분모가 더 차수가 크거나 두 개가 차수가 같거나 혹은 분자가 차수가 클 경우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됩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는 게 일단 정석이고요. 분모가 더 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 얘가 더 커요.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은 자,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무한대분의 숫자는 0, 무한대분의 숫자는 0, 무한대분의 숫자 0, 0 나눠줘서 1만 남죠. 1분의 0은 뭐가 될까? 0이 되겠죠. 그 다음 분모랑 분자 차수가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모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남겨두면 돼요.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런 경우에는요. 자,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주면 1, 얘도 똑같이 최고차항 계속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0, 0, 0, 0이 없어지고 2분의 3만 남겠죠?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3이잖아요. 이렇게 써줘도 된다. 이번에는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클 경우, 예를 들어 x-1분의 x, 2x제곱 마이너스 1의 경우는 자, 이제 뭐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이 x잖아. x로 다 나눠줘요. 그럼 0, 0, 얘는 x가 무한대니까 a 값이 무한대가 돼버리잖아요. 1분의 무한대는 무한대다. 즉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가 클 경우에는 무한대거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온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값이 나오면요, 당식의 최고차항으로 묶거나 아니면은 무리식은 근호가 왼쪽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나오면은 무한대 곱하기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변형시켜서 앞에 나온 순서대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함수의 극한 대소관계 볼게요. fx, gx 대소관계가 gx가 fx가 크거나 같은 경우, 자, 극한값도 뭐예요? 크거나 같게 됩니다. 만약에 이 등호가 없어도요, 같아질 수가 있어요. 두 값이요. 그 다음에 함수의 대소관계가 fx, hx, gx 순서라면요, 근데 이 두 개의 극한값이 같아. 그럼 이 가운데 극한값은 똑같이 알파가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얘가 x분의 3, x분의 2, x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극한값 0, 0, 0이잖아요. 같은 값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미정계세 결정 볼게요. 미정은 무슨 뜻이냐? 정해지지 않은 일을 뜻이에요.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이다 라고 하면요, 얘가 gx가 극한값이 0이면은 fx 값도 0이 된다는 거예요. 극한값도. 정말 그런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gx분의 fx는 여기다 gx를 곱할게요. 이 자체가 알파였잖아요. 근데 gx가 0이잖아. 0 곱하면 0이 되죠. 이렇게 소거해도 fx의 극한값이 되니까는 얘도 다 자동으로 0이 된다. 자, 이번에는 알파가 0이 아닌 경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이라면 gx 값이 0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증명을 해보면요, 자, gx 값은요, fx에서 gx분의 fx를 나눈 값이죠. 이 값이 아까, 자, 얘가 0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알파죠. 알파분의 0은 0이기 때문에 gx 값도 자동으로 0이 됩니다. 자, 알파가 나눈 경우, 알파가 0인 경우에는 gx 차수가 더 큰 경우죠. 0이 아닌 경우는 두 개가 같은 차수라서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함수의 연속 나가기 전에 이제 구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b 여기 포함된 거예요. 색칠된 거예요. 요 구간은요,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네모난 가로 표시를 합니다. a, b. 자, 얘는요, 닫힌 구간.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는 그 닫힌 구간. 반면 자, A랑 B랑 포함이 안 됐어요. 이 구간은 해당이 되지만 A랑 B는 제외한 거예요. 그럼 X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동그란 괄호 A, B 얘는 열린 구간. 자, A, B 사이 이 구간을 말하긴 하지만 A, B는 포함하지 않는다. 열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요,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 이 구간은요, 닫힌 A, B, 열린 B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A는 포함 안 하고 B는 포함한다. 열린 A, B, 닫힌 B. 자, 이런 구간은 어떻게 표현될까? A는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 이 부분이에요. 그럼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표현은요, 이렇게. 자, 무한대는 항상 열린 구간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A를 포함하지 않고 그 이상을 표현할 때는 열린 구간 A, 무한대. A를 포함하고 음의 무한대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닫힌 A죠. A를 포함하지 않고 음의 방향을 쭉 나아간다. 열린 구간,
음의 무한대 컴마 A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자 이런 그림을 보세요. 얘는 어떤 그림일까? 좌극하는 요 값이 만약에 2라면 2죠. 우극하는 1이에요.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극한 우극한 뭐 다르고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함수값도 존재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극한값은 존재하죠. 좌극한 똑같이 만약에 뭐 1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값은 2예요. 그럼 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죠. 이런 경우 보세요. 얘는 이게 만약에 1이고 얘가 2라고 하면 1일 때 극한값은 2 맞죠? 좌극한 우극한 모두 같아. 함수값도 2야. 좌극한 우극한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 경우가 우리가 이제 연속한다고 이야기하겠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한번 그래프를 또 보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fx는 x분의 절대값 x예요. 그러면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클 경우에는 1이죠. 항상 나눈 경우가 1이 되니까. 그 다음 0일 때는 얘는 뭐가 될까? 1이 되겠죠. 1.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네. 구간이요. 그러면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극하는 1, 좌극하는 마이너스 1. 달라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y는 x 그래프인데 함수값이 1인 경우 볼게요. 자, 그럼요. 극한값은 똑같잖아. 뭐 0으로 간다. 하지만 함수값은 1이다. 얘가 gx가 0일 때 함수값은 1이다.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지만 극한값이 그래서 0이 됐어요. 하지만 함수값은 1이다. 그래서 두 개는 같지가 않다. 극한값과 함수값과 다른 경우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함수의 연속을 좀 더 볼게요. x가 a일 때 함수 fx가 연속인 경우는 어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때 연속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가 극한값을 갖고요. fa,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 함수값이 일치할 때 그때 이 함수는 x는 a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다. 자, 불연속하는 건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안 되면은 하나라도 안 되면 불연속이요. 극한값이 없거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둘 다 있어도 두 개가 같지 않으면요. 얘는 불연속이다. 자, 함수값이 연속인 경우 또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경우 어떤 것을 만족시키면 되는 건가? 닫힌 건 이거죠. 함수 fx가 a, 자,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근데 a랑 b는 포함이 안 됐다.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극한값이 fa랑 같고요. 리미트 얘가 뭐예요? 음의 방향으로 갈 때 극한값이 같다면요. 이 함수는 뭐예요?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다. 맞죠? 함수값과 양의 방향의 극한값 같을 때 함수값과 음의 방향의 극한값이 같을 때 빈칸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도 이 함수는 연속이다. 자, 연속 함수의 성질을 볼게요.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죠. 두 함수 fx가 연속한다면은 k배의 fx도 연속이다.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면 다항 함수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3배의 k배의 x제곱도 당연히 연속일 것이다.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도 연속이다. 예를 들어 fx가 3x제곱이고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예요. 두 개 더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얘도 다항함수죠. 따라서 연속이다. fx, gx 곱셈도 연속이다. fx가 x고 gx가 2라면은 fx, gx는 2x의 다항함수. 당연히 연속이죠. 얘랑 똑같이. fx, gx 나눗셈은요? gx가 0이 아닌 경우 연속이다. 자, 이제 최대최소의 정리로 나갈게요. 최대최소의 정리를 보면은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그때 구간을 2랑 4까지 구간을 놓을게요. 그때 2였을 때 최대값은 요 값이 되겠죠. f2. 이 구간에서 4였을 때 최소값 f4가 발생하겠죠. 근데 얘는 뭐야? 닫힌 구간일 때지. 열린 구간일 때는 어떨까? 열린 구간일 때는 자, 이때가 최대값인 것 같아. 이 구간 안에서. 하지만 얘는 함수값이 없어. 이때가 최소값인 것 같아. 하지만 이때 최소값이 없네요. 비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구간이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이값의 정리로 나갈게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y는 fx 그래프죠. 그러면은 구간은 a부터 b까지요. a였을 때 함수값 fa, b였을 때 fb. 그러니까 물결 치고 있잖아요. 그때 중간에 선을 쫙 그었어요. y는 k라는 선을. 만나는 이 근들이 c1, C2, C3 세 개가 발생합니다. 다음 함수 fx가 닫힌 구간, 얘는 포함된 거예요. a, b에서 연속일 때 fa랑 fb랑 함수값이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fc는 k인, c는 k, c는 k, c는 k 맞죠? 근데 c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예요. 얘를 우리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활용하면은 자 이렇게 이 선을요 k를 뭐예요? x축으로 쭉 내렸어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fa가 음수, fb가 양수라면요. 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데 함수값을 곱했을 때 부호가 달라. 그래서 음수예요. 음수인 건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c 값이 0이 되는 점이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즉 방정식 fx가 0이라면요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의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실근이잖아요. 이게 하나라도 존재한다가 바로 세값의 정의의 활용입니다.